지난 이야기, 프랑스의 살롱과 계몽주의의 관계에 대해 다뤘다. 17세기 사교 문화로 출발한 모임이 18세기에 들어 다양한 사상을 논하는 장이 되었다. 절대 왕정이 기울고 그로 인해 대두된 구체제에 대한 의문이 계몽주의자들을 자극한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배경에는 마담과 살롱이 있었다. 조프렌과 퐁파두르, 두 마담은 부르주아 출신으로 문예 보호에 앞장섰다. 조프랭은 살롱, 퐁파두르는 궁정, 서로 각자의 위치에서 계몽주의를 바라봤다. 물론 이 두 사람이 진정 혁명을 바랐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저 문예를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한 일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문학과 예술을 넘어 정치까지 프랑스 역사에 수많은 업적을 남겼다. 이제 다시 루이 13세 말기로 돌아가 살롱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고자 한다. 다시 루이 13세 시기로 돌아와 봅시다. 리슐리에가 죽은 1642년 겨울, 이때 왕은 충신을 잃은 슬픔 때문인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어요. 만성 질병이었던 폐회결핵이 그를 괴롭혔죠. 죽음이 드리워지자 그는 한 가지 걱정이 생겼습니다. 아직 후계자인 루이 14세가 5살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전쟁과 반란은 리슐리에가 죽기 전까지 일해준 덕분에 걱정 없었으나 섭정직이 마음에 걸렸죠. 타국 출신의 내통한 전적도 가진 아내가 섭정이 되면 분명 나라를 말아먹으리라 예상한 겁니다. 그래서 유언으로까지 남기며 반대했어요. 문제는 파리 고등법원이 유언의 타당성을 지적하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죠. 덕분에 아는 아들의 섭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의 걱정과 다르게 아는 자신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해요. 대신 리슐리에의 후임 마자랭에게 실직적 통치를 맡겼죠. 마자랭은 이탈리아 출신이었지만 리슐리에에게 흠뻑 빠져 프랑스로 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전임자의 정책 노선을 그대로 이어갔어요. 문예 부흥에 앞장서 자신의 이름을 딴 도서관을 설립하고 외교적 수완을 발휘해 베스트팔렌 조약을 자국에 유리하게 맺었으며 루이 14세가 절대군주로 군림할 수 있도록 교육했죠. 이처럼 그는 무려 20여 년간 왕실의 대소사를 모두 책임졌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가 리슐리에의 유지를 받아들였기에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어요. 루이 14세는 어머니와 마자랭의 보호 아래 다양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예술을 좋아했는데요. 특히 춤에 재능을 보였다고 하죠. 대부분의 왕들은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춤을 추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경우는 정반대였어요. 정말 춤을 추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행동했죠. 얼마나 춤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냐면 7살 때부터 매일 2시간씩 춤 연습에 매진했을 정도였습니다. 왕이 춤을 좋아한다니 신하들은 어떻게 했겠나요? 왕을 위한 음악, 춤, 대본, 의상, 무대 장치까지 가져다 바치기 시작했죠. 이때 고전 발레의 대가 보샹, 지휘봉의 아버지 룰리, 불문학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극작가 몰리에르 등 수많은 예술가들이 그를 위해 일했습니다. 그는 이들의 응원에 힘입어 13살에 첫 무대를 밟았는데요. 이후 19년 동안 무려 27편에 달하는 공연에 출연했죠. 자신의 인생 절반 가까이를 춤추는 데 사용한 겁니다. 그는 더 추고 싶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의 무용 생활은 급격한 건강 악화로 인해 멈추게 되었죠. 애초에 그는 건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9살에 수두부터 시작해 두통, 치통, 당뇨, 치루, 피부염, 소화기 질환 등등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병을 앓았어요. 그런데 그는 매 공연마다 고난이도 동작을 펼쳤고 전성기 시절에는 주 3, 4회 출연했으며 2달 동안 7편의 작품을 뛴 기록도 있죠. 물론 그가 이토록 자신의 몸을 혹사시킨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루이 14세가 첫 공연을 선보인 그해 반란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귀족들이 그를 몰아내고 새로운 왕을 옹립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는 무려 2차에 걸쳐 5년간 벌어진 반란으로 인해 여러 차례 도망 다녀야 했죠.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루이 14세가 속한 부르봉 가문은 시작부터 기득권 세력인 귀족과 갈등을 빚어왔어요. 할아버지 앙리 4세는 개신교를 신봉해서 아버지 루이 13세는 왕권 강화를 위해서 귀족파와 사상권과 부딪혔죠. 앙리 4세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가지 묘안을 냅니다. 수도 파리에 부촌을 개발해 귀족들이 모여 살게 만들었어요. 당시 귀족들은 여전히 자신의 영지를 중심으로 생활했죠. 이로 인해 부와 권력 모두 분산되어 왕은 힘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과 친한 귀족들을 위해 동서남북 구역을 나눠 집을 지었어요. 그 중심에는 커다란 광장을 배치했죠. 이게 바로 현재 파리에서 가장 오래된 광장, 보주입니다.
그리고 보주광장에서 각종 볼거리를 제공했는데요. 마상창투 시합, 기사 퍼레이드 등 옛날 귀족들이 가장 즐겨보던 것들로 구성했죠. 이 소식을 들은 많은 귀족들이 너도나도 왕에게 잘 보이고자 앞다퉈 파리로 향했습니다. 덕분에 프랑스는 평화로 중앙집권 체제를 이룩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루이 13세와 리슐리에는 정반대 노선을 탔죠. 이제 수도에 모일 만한 귀족들이 모두 모여 살게 되었으니 아예 돌아가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그 계획 중 하나가 성벽을 없애는 거였어요. 사전에 딴 마음을 품지 못하도록 차단한 거죠. 당연히 귀족들의 분노는 쌓여갔고 그 분노는 고스란히 루이 14세에게 향했습니다. 시작은 단순합니다. 당시 마자랭은 30년 전쟁 이후 스페인과 전쟁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예기치 않는 전쟁에 전비가 더 필요해졌죠. 그래서 증세를 추진하게 되는데요. 왕의 법안을 관리하는 파리 고등법원이 이를 기각합니다. 왜냐하면 파리 고등법원은 법복 귀족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법복 귀족은 관직 매매로 귀족이 된 부르주아였으며 원래 세금은 평민들만 내고 있었거든요. 즉 부르주아도 엄연히 평민이었기에 부당하다고 판단한 거죠. 전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아무리 마자랭이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국가의 영광을 가져왔다 할지라도 그걸 평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리 없죠. 애초에 30년 전쟁 자체가 유럽 패권 쟁탈 때문에 벌어졌으니까요. 그런데 마자랭이 이 사태를 왕권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 주동자들을 체포해버린 겁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에 대한 무력 진압, 이는 반란을 위한 좋은 명분이 되었고 귀족들은 파리 시민들을 선동했으며 민중 봉기로 이어졌어요. 그래서 이 봉기를 절대왕정에 대한 귀족들의 최후 반란이라 하여 프롱드의 난이라 부르죠. 1차는 비교적 빠르게 진압됩니다. 왕실파는 프롱드파가 명장 튀렌을 포섭하는 바람에 잠시 파리에서 떠나야 했지만 곧바로 콩대공을 앞세워 반년 만에 수습할 수 있었어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번에는 콩대공이 영모를 꾸몄어요. 그는 스스로를 영웅이라 칭하고 다녔고 반란의 명분을 제공한 마자랭의 퇴진을 요구했으며 왕의 숙부 가스통까지 가담했죠. 안과 마자랭은 그의 태도의 심각성을 느끼고 선수를 칩니다. 콩대공과 그의 일당 모두 잡아들이기로요. 그러나 이들이 한 가지 간과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가 전통 귀족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는 왕족에 왕이 계실 서열도 높았던 만큼 파리 밖에도 지지 세력이 많았어요. 따라서 지난 1차 때와 달리 봉기의 규모가 전국으로 번졌습니다. 이에 압박을 느낀 왕실파는 또다시 파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죠. 파리를 장악한 콩대공은 본격적으로 왕위 계승 작업에 돌입합니다. 그는 가장 먼저 지난 반란의 주역 신흥 귀족과 연대를 도모했어요. 하지만 같은 귀족일지라도 사는 세상이 달랐던 만큼 좀처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불화만 빚었죠. 그는 하는 수 없이 파리를 벗어나 보르도에서 민중봉기를 일으킨 뒤 재도전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하지만 이후 스페인과 동맹을 추진하면서 문제가 생겼죠. 당시 프랑스는 스페인과 전쟁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왕위 계승을 위해 적국의 손에 빌 일을 한 거예요. 결국 그의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불렀고 또다시 파리에서 쫓겨나게 되었으며 결국 스페인으로의 망명길을 떠나야 했죠. 한편 그동안 왕실파는 튀렌의 호의를 받으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가 자멸했다는 소식과 시민들이 왕위의 복귀를 원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1652년 마침내 루이 14세는 파리에 입성할 수 있었죠. 프롱드에 나는 루이 14세의 인생에서 한 획을 그은 사건이었습니다. 대국의 왕세자로 태어나 신이 주신 아이라 불리며 만인의 사랑을 받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춤을 마음껏 추고 자라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반란을 겪은 거예요. 10살부터 15살 때까지 한창 예민한 시기에 그는 수없이 수모를 겪으며 인생을 배웠죠. 1차 반란 때는 아무것도 챙기지 못한 채 피난을 떠나 열악한 환경에서 매일 밤 추위에 떨며 지내야 했습니다. 2차 반란 때는 피난을 가기도 전에 시민들이 들이닥쳐 자는 척 연기를 해야만 했어요. 두려움과 수치심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분노가 그를 휩싸였죠. 어린 왕에게 너무나도 가혹했던 이날의 기억들은 그에게 평생의 트라우마로 자리 잡았습니다. 파리는 끔찍한 악몽의 도시가 되었고 귀족들은 언제든 자신을 배신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며 이들을 전부 억누를 수 있는 강력한 힘에 집착했죠. 하지만 당시 그가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랜 피난 생활에 체계적인 제왕학 교육을 받지 못했고 아직 미성년자라 대관식을 치르지도 못했으며 무엇보다 마자랭의 후광이 너무 강했거든요. 그는 어떻게든 자신의 위엄과 권위를 드러내고 싶었죠. 그래서 자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 춤을 이미지 메이킹으로 활용하고자 했어요.
그동안 즐거워서 췄던 춤을 이제는 철저한 정치적 선전 도구로서 선보이려 한 겁니다.